자, 이제 마무리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배웠던 양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고 물권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공동 소유에서 공유라는 부분이 있었고 합유가 있었고 총유가 있는데 요건 아직 신경 안 써도 돼요. 공유 부분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자, 요걸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어떤 거냐면, 자, 당연히 지분은 존재한다라고 했죠. 이건 각자 겁니다, 지분은.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되면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그랬죠. 균등 추정이에요. 균등 추정. 그럼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로워요. 그러면 동의 받지 않고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건 단독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 다음에 관리행위 나오죠. 요건 지분의 과반수인데 임대차를 생각하면 되고요. 처분이나 변경은, 처분은 매매하는 형태고 변경은 신축 건물인데 이것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인데 이때는 전부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에 등기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그 지분을 역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기재가 안 되면 균등으로 추정이 돼버리는 거고요. 자, 지분은 뭐라고 해서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 각자인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유물은 보존행위는 뭐라고 해요? 각자가 하고 관리행위입니다. 지분의 과반수인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임대차를 생각하시라 그랬고요. 처분이에요.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입니다.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가 되는데요. 분할 청구 있죠.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한다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협의가 성립이 되면 재판상 분할은 안 돼요.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이 되더라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거 하나 정도 정리해 주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들어왔는데 지상권은 땅 위를 사용하는 거죠. 타인 토지 위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고요. 채장기간은 없다 그랬죠. 채장은 없는데요. 채단은 있죠. 30년, 15년, 5년. 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거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를 안 받습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유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도 가능하다라는 걸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지료가 연체되면 당연히 소멸하고 청구가 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하고 들어오고, 여기 지상권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뭐냐면 필요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근데 뭐는 부담해라? 유익비는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아까 정리한 내용이 있죠. 우리 이론 시간에 아까 여기 이론 제가 정리했던 거 그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돼요. 지역권은 뭐라고 했어요? 타인 토지, 승역지는 자기 토지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다 그래서요. 지역권은 토지 대 뭐예요? 토지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이래야 되고,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일부를 위한 요거. 그 다음에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도 된다. 일부 위에 요 포인트죠.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할 수 없다. 지역권은 분리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을 삼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부종성이라고 해서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너하고 나하고는 헤어질래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세권은 역시 전세권도 요건 타인의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 나중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경매를 붙일 수 있다 그랬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채장기간은 10년이죠. 전세권은 채장기간이 있어요.
근데 최단은 건물만 있어요. 1년. 그럼 최단은 토지는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하는 거. 토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경매권하고 우선변제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 인정하죠. 단 법정갱신 건물만. 이건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6월부터 1월 사이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뭐 통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은 나중에 한번 열 몇 가지, 15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유치권을 좀 보는데 유치권은 당연히 법정담보물권이고 의무규정이에요. 그럼 이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등기를 안 해요.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립요건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유치권, 성립 목적물이 결련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결련성이 있는 건 요 비용 상환, 필요비나 유익비, 그 다음에 요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도 유치권이 나올 수 있는 결련성이 있고, 유치권이 부정되는 거 보증금하고 매매대금, 권리금 같은 것들, 건축 자재대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안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이나 매매대금, 건축자재, 권리금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분명히 도래해야 된다 그랬죠. 변제기 도래해야 되는데 이 변제기 도래해서 아까 우리가 그 유익비 같은 거 있죠. 유익비는 상환 기간이 허여가 돼버리면 유치권이 나올 수면 안 돼요. 상환 기간 허여가 되면 유치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근데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는데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3자에게 보관시키면 유치권이 나올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도둑놈이잖아요. 이 도둑놈은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비용 청구는 되는데 비용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는 안 된다는 거. 도둑놈은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유치권자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치물을 뭐라고 했어요? 사용을 하려면 채무자 있죠. 채무자의 서락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유치권자의 의무가 들어와 있고, 뭐 소멸 사유는 뭐 점유상실, 뭐 타담보 제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치권의 개념이에요. 유치권이 뭔지. 그래서 성립 요건하고 그다음 유치권자의 권리 이걸 반드시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물상대위가 없죠.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도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물청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유치권자의 권리는 목적물을 인도 거절할 수 있다. 나 못 주겠다. 돈 줄 때까지.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 경매권은 아니에요. 환가 경매 아니면 보관을 위한 경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는데 이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법원서 허락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그다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유치물 사용권인데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존을 필요한 사용들, 보존을 필요한 사용은 당연히 뭐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멸실 훼손될 때 물상대위가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까 물상대위가 없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원래 유치물을 사용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단 부당이득은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는 애들이에요. 1, 2월 달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하고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 아까 피담보 채권 요거.
요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원본, 이자, 무제한, 위약금. 그다음 지연분은 1년분이고 실행비용인데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 안 해도 받죠. 근데 얘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아니, 요건 등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등기가 안 돼도 받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 1년분하고 실행비용은 등기가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합물과 종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일단 미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실은 원칙은 안 미쳐요. 근데 저당 목적물을 뭐 했다? 압류한 후에는 미친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오피스텔을 압류해야지 그때부터 발생되는 월세,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실은 저당물을 압류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가 가장 중요한데, 물상대위는 보험금이나 보상금이잖아요.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 전에 뭐 해야 돼요? 압류가 되면 미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저당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건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실된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럼 건물이 없으면 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없어지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저당권은 요거 뭐예요? 보상금, 보험금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압류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상대위거든요. 물상대위. 물건 위를 대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권리가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요거예요. 여기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 손해금 1년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 5가지.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라는 거 나오죠. 이 목적물의 범위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부합물하고 종물, 과실, 물상대위.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해 그 저당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과실, 그렇죠, 과실. 그 다음에 물상대위 하고 나왔던 것들. 그래서 꼭 하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당권은 우리가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주 오면 제가 그 계약법 있죠. 계약법의 내용을 보기 전에 근저당권을 제가 하나 먼저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법에 몇 가지 중요 논점이 있어요. 그 논점을 잡고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나오질 못하니까 전체가 고통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참으셔가지고 열심히 좀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학생들 없이 강의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학생들이 좀 있으면 좀 호흡도 맞추고 좀 뭔가 반응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항상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